안녕하세요. 원래도 킴입니다.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온큐의 주식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이제 안 좋은 가운데 있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EPS에 있죠. 어닝 퍼 쉐어. 자, 요건 일단 이제 어닝을 갖다가 주식수로 나눈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EPS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EPS가 줄어든다는 말은 주가 자체가 원래는 EPS에다가 일단 수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줄어들든지 애플처럼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닝 자체는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주식수만 늘어나고 있다면 결론 EPS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좀 하향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자,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를 가져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2023년도 있죠. 2023년도 1분기 때에 200밀리언이었습니다. 200밀리언 이렇게 됐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297밀리언, 한 300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100밀리언이 늘어났죠. 50%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2025년도 1분기 있죠. 자, 그때 본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50밀리언 정도밖에 안 240밀리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요때가 일단은 지금 니콜라 데마시가 취임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50밀리언이 도로 많이 늘어났죠. 요까지는 250밀리언 밖에 없었는데 한 1년 반이 되더라도 지금 이제 니콜라 데마스가 와서 단 2달 만에 50밀리언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25%가 증가됐다는 거겠죠. 이 사람이 인수합병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걸 해서 인수합병을 해서 그 희석되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아이온큐 주가라든지 발행 주식수에 대해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일단 지금 이제 2023년도 3분기 때 있죠. 그때 발행 주식수가 한 200밀리언 정도로 예측했고 지금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한 지금 이제 300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주식수로 본다면 50%가 증가됐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그만큼 따라오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는 1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자, 그랬던 것이 지금은 70달러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70%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죠. 주식수보다도.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조금 일단 현재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양이다. 주가가 더 희석된 것보다는 많이 가고 있으니까 70%고 여기는 50%니까 한 20%가 주가가 더 빨리 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한 주식수를 늘려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이온큐 자체가 M&A를 해도 크게 일단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총이 지금 현재 아이온큐가 인수합병했던 회사들 보면 총 7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여기서 빠졌던 것이 인텐글 네트워크스 있죠. 이거는 니콜라 데마시 오기 전에 했던 거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오늘자로서 했던 거 있죠. 빅틀 악토믹스. 요거 자체도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100% 교환하기로 했는데, 저 얼마에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주식이 몇 주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공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체는 빼고, 그 다음에 니콜라 데마시가 실제적으로 와서 현재까지 했던 것들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은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죠. 그러니까 2,500만 주에서 10밀리언 정도 현금을 지급하면서 발행가는 42달러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희석률은 10%. 그 다음에 카펠라 스페이스 있죠. 740만 주에서 한 44달러 3%. 그 다음에 라이트싱도 1200만 주에서 40달러 한 5.1%. 그 다음에 아이디 퀀티컷은 한 420만 주에서 54달러로서 한 1.7% 희석률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퀀티컷 요거는 자체는 아무래도 큐디텍 요거는 아무래도 22밀리언으로서 그대로 현금만 지급하면서 주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총 희석률을 따져본다면 한 2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요거까지만 들어온다면은 뭐 30%라든지 25%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석률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신규 발행 주식수에다가 기존 발행 주식수 더하기 신규 발행 주식수 나눠주면서 곱하기 해가면은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이제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잘 내가지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와서 이 희석률보다도 더 많이 나와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적게 나와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사를 갖다가 관찰하셔야 된다.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자, 이렇게 강력하게 M&A를 통해서 해서 성장 동력과 리스크가 있는데 정말로 리스크보다 성장 동력이 큰지, 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자체를 본다면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가 있겠고, 또 인재를 갖다가 독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R&D를 갖다가 퍼스트 무버로서 가장 빨리 일단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옥스포드 아이닉스, 라이트싱, 카펠라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우주 데이터, 거기다가 센싱까지도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터크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다 터크들이 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 표준이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희석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세하다. 그런데 정말로 우세한지가 나중에 또 판가름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다면 투자와 지분 구조의 또 변화 방향이 조금은 있다는 거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락급도 있고 베스팅을 통해서 구조적인 장치로 인해서 시장 충격은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의 희석폭이 있죠. 3년치를 본다면 30%, 아까 팩트까지 하면 요 정도 되겠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치 하락이 아무래도 되지 않겠는가. 기존 주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R&D의 내실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현금 소진 이런 것들을 성공할 경우에는 상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명이 된 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자가 유의될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초기 성장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당한 거니까 자세히 한번 봐두시면은 처음에 자금 조달하죠. 그 다음에 일단 희석이 되죠. 아무래도 자금 조달할 때 주식으로 하니까, 주식을 많이 발행하니까 희석이 됐다. 자, 그 돈으로 기술의 내재화라든지 M&A를 통해서 특허권도 사고 그 다음 매출권도 사죠. 그것이 정말로 상용화돼서 매출과 이익으로 나타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이 없는데,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위험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수합병으로 유입된 핵심 특허라든지 IP 영업의 시너지 속도, 그 다음에 글로벌의 주요 프로젝트 우주라든지 QKD, 뭐 양자 인터넷 상용화 이런 것들이 있죠. 실질적인 매출 기원의 전환 시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정말로 상용화를 위해서 돈이 되는지를 체킹을 하시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아이온큐를 한번 보시면은 1.68빌리언 정도의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있죠. 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R&D를 갖다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인프라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뭐 M&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도 계속해서 빌드하고 있고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플렉시블하게 이런 것들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유동성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캐시라든지 아니면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이온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이온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결론 2021년도에 1.6밀리언 했던 것이 2025년도 되면 거의 82에서 한 100밀리언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은 175%까지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용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의문스러운데, 아무래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비워가고 있는 그런 안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더욱더 많이 상향 조정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매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도 있죠. 자, 요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91밀리언에서 한 112%나 뛰고 있다. 더블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6년도입니다. 요때는 87%가 뛰고 있는데 171밀리언 저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314밀리언으로서 83%가 뛰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이 뛰고 있죠. 490밀리언에서 56%.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물론 지금은 100% 됐다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금씩 내려오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간다더라도 50% 이상이 지금 매출의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과연 이렇게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건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갖고 가기에는 틀림없이 일단 좋은 주식임에 틀림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의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EPS가 양전환되는 것은 2029년도가 돼도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 있고, 적어도 2030년도 후반이 넘어가야만이 좀 양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보통 일단 EPS가 양전환 되기 전에 자, 먼저 양전환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돈 있죠. 자, 그것이 먼저로 플러스로 돌아나가고 그 다음에 EPS가 양으로 돌아나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쯤 양전환이 될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때 있죠. 28년도는 마이너스 103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2029년도가 되니까 11.7로서 양전환이 되죠. 자, 그렇다면 양전환 되는 시점은 2029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빠르면 2028년도 말 정도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년 정도니까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번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길게 좀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식 나왔던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벡터 아토믹 있죠. 요걸 인수해서 양자 감지 분야도 일단 사업을 확장했다. 센싱도 하겠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 그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인수합병했던 것들을 본다면 컴퓨팅 하고 있죠. 자, 네트워킹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센싱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스택으로 다 가겠다. 자, 그 뜻을 지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일단 인수합병 때 가장 중요한 건 벡터 아토믹이 한 2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정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한 2,8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일단은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76명의 전원 직원이 아이온큐에 합류한다는 것들. 한 명도 안 빠져나가고 다 흡수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들. 기술력에다가 지금 이제 돈을 갖고 들어오니까 참 큰 문제 없게 아무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주가가 더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벡터 아토믹 같은 경우에는 생싱 역량을 갖다가 컴퓨팅, 네트워킹, 우주 포트폴리오 전반에 통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상업용의 양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싱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여기도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그 다음 우주까지도 같이 일단 통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PNT 시스템 이런 것들은 초정밀의 감지라든지 신호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항법, 그 다음에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매출의 증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국방부의 기밀 X-37B의 궤도 시험체 프로젝트의 계약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국가안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군용의 잠수함의 감지 기능 이런 것까지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럼 이런 쪽도 아무래도 군수라든지 이런 쪽에도 더욱더 많이 매출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뛰는 그런 목표가 되고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터 아토믹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은 해수면 일단 산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대수층이 고갈이 일어나고 있고, 석유라든지 광물의 매장량, 그 다음에 지하 공급 이런 것들이 모두 미세한 중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감지하고 지도하려면은 극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빅터 아토믹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또 많은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소식이 하나가 있죠. 미국 에너지부와 우주에서의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해 각서를 갖다가 서명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양자 기술, 요거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했던 거 있죠. 앞서서 보셨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인수했던 것들 하나하나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DOE의 성장하는 양자 우주의 이니셔티브를 갖다 지원하면서 지상궤도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아이온큐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 통신, 센싱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접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보안 통신의 궤도를 갖다가 설계하고 있다. 양자 인터넷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단 큐비텍의 인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융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 위치라든지 항법 시간, 시간 동기와 양자 네트워킹, 센싱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의 추가적인 양자 응용 분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인수한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같이 논다는 거죠. 그래서 카펠라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양자 우주가 다 같이 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데마스가 이야기한 것이 양자 컴퓨팅 네트워킹 힘을 갖다가 입증하면서 안전한 통신을 위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양자 센싱 분야에 쓸 수 있죠. 그것이 감지라든지 매핑과 같은 궤도상의 QIS 시연, 그 다음에 항법이라든지 PNT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인수합병했던 기업이 있죠. 그런 데서 다 센싱 분야에서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PS 레이쇼 있죠. 자, 요거 자체 현재 모습 속에서의 요거는 일단 포월드 기준입니다. 미래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과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 이때 158배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3년에 일단 지금 평균치가 보시게 되면 78배수 한 8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거의 2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기 때문에 배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배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일때 신규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진입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얼마 정도 일단 가격이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적정 주가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S 레이쇼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구하려면 매출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 지금 9월 달이죠. 자, 그러니까 2026년도 그걸 땡겨온 게 맞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개월만 지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6년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 그걸 땡겨와도 되겠죠. 그래서 313일년 정도가 매출이다. 요 매출을 가지고 PS 레이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14죠. 314에다가 자, 아까 보셨듯이 80배수를 줬다고 했습니다. 3년 평균이. 자, 거기다가 일단 나누기 297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다 했죠. 3억 주 정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84달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한 80달러. 요도가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점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두려워하셔야 되겠고, 주가가 내려올 때는 흥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내려올 때 흥분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흥분해서 일단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죠. 자, 그때는 단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단타밖에. 초단타라든지 뭐 10%, 20% 먹기 위한 단타밖에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거의다가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는 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갖다가 자, 1분에 익절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다시금 또 잡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자,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매출이 만약에 떨어졌다 했을 때는 자, 버블이 만약에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는 8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무조건 80%에 가서 털으라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씩 익절하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가시다가 또 내려오면 그때 다시금 매수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운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가 5불대입니다. 5불대 강하게 돌파할 때 있죠. 자, 그럴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5불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가 어닝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입니다. 저 그럴 때 한번 돌파했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요 라인 때죠. 20불대를 돌파할 때, 요 때도 마찬가지로 어닝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인 때를 보시면 오늘 장이죠. 그래서 요번에 50불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0불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요번에 어닝은 아니고 요번에는 M&A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관절이 이렇게 생겼죠. 자, 관절이 생긴 후에는 그 밑으로 5불대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5불대가 꺾이지 않고 거기서 지지가 돼준다는 거죠. 20불대로 올라가서 20불대 밑으로 약간은 꺾인다면 크게 꺾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서 50불대면 50불대가 지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만약에 50불대가 더 거꾸로 내려온다면 자, 요건 일단 돌파가 아니고 가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는 그 관절 위에서 항상 놀게 돼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